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사탕학교의 별사탕TV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별사탕TV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별사탕학교의 50플러스 오픈랩 안에 있는 멀티 스튜디오에서 앞으로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종합정보 교양 채널로서 50플러스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녹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100만을 목표로 희망의 첫 발을 띄겠습니다. 별사탕TV의 첫 번째 프로그램 별별다방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 플러스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건강, 자녀관계, 자기개발, 또 사회 참여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보와 이야기를 세 사람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전문가 초대 손님들을 모셔서 함께 하기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별별다방을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기혼자로 살고 있는 여성이고요. 50 플러스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 세대입니다. 40대 후반이고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두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 교수님은 보기에도 젊어 보이시지만 생각과 마음만은 늘 우리 50대 이상을 이해하는 중간자로서 세대를 넘나드는 조크와 위트로 우리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댄디한 감성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아카데믹한 부분을 맡아주실 유코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덕종입니다. 저는 여러 개의 잡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가장 마지막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루카스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또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별사탕학교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 코치협회 전문 코치인 유덕종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유코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드린 이 세 명 외에도 우리 별별다방의 제작을 위해서는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별사탕학교의 금가은 씨, 그리고 오늘도 프로듀싱을 하고 계시지만 프로듀싱을 담당하실 50 플러스 오픈랩의 가디언즈 호목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플래닛 스토리의 안 대표님, 그리고 기아자동차 출신의 기계박사 박전무님 등이 받쳐주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시는 이분들께도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요일제별로 지난주까지 2개의 숫자씩 신청을 했었잖아요. 저도 신청하려고 보니까 제 나이 그 뒷자리에 맞춰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카드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신청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하시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특히 그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하시죠.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 엄마가 87세신데 스마트폰을 못 쓰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받으셔가지고 지난주에 일산시장 가서 이미 다 쓰셨대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텔레비전을 보셔서 그런지 그 텔레비전의 정보력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이 생존 본능이 여기에서도 나타난 게 아닌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사실 그런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만든 밑거름이 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원금, 여러분이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얼마나 큰 정책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13조 원 규모입니다. 13조 원이면 생각도 못 해볼 돈이네요. 엄청난데요. 전 국민이 다 받으면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득 상위 10%는 1차에서 15만 원, 그래서 총 15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일반 국민도 1차에서 15만 원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2차에서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총 25만 원을 받게 되고요. 차 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그래서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는 1차에 40만 원, 2차에 10만 원, 총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25만 원,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다르신 분들은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한 교수님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또 금방 이해하시네요. 똘똘하세요. 그리고 참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코치님. 네, 추가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추가로 3만 원 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추가로 5만 원 더 받게 됩니다. 들은 것 같아요. 84개 도시인가? 그 정도에 있는 분들이 더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55만 원까지 받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도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벌써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행 첫 주에 많이 지원한 것 같던데 도대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혹시 자료 나온 거 있나요, 코치님? 네, 보니까 지난주 첫 5일간 3,643만 명이 접수를 해서 전체 국민의 72%가 신청을 했고 총 6조 5,703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78%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셨네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였나 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급하게 가져가신 걸 보면.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정말 그동안 이 소상공인들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그 밑바닥의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정말 절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 벌써 60이 넘으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무릎 연골 주사도 이때 맞고 또 약국에서 약도 타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직 그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제부터는 그 요일과 상관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그리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 지원금 관련해서 화제가 된 이야기는 없었나요, 코치님? 왜 없겠습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금 페이백, 담배 구매 해프닝입니다. 어떤 한 분이 편의점에서 담배 15갑을 한 번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을 온라인에 올렸죠. 15값 사셨대요? 네. 아이고, 담배가 세금이 많다던데 응. 또 세금이 다시 돌아간 건가요? 그래서 페이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신기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직 안 태어났는데요?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2025년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날 예정인 아기들은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하기만 하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이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선물이네요. 행복하네요, 정말. 그거 듣기만 해도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코치. 네, 요거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음.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을 공식 발표한 날이 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이 지급 기준일이 됐습니다만 신생아의 경우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인 올해 10월 31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쳐도 소비 쿠폰을 예외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인 올해 9월 12일생까지는 15만 원에서 45만 원에 해당되는 1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밟아야 합니다. 또 9월 13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1차 소비 쿠폰은 받을 수 없지만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2차 분인 1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10월 31일은 2차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에 해당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올해 태어난 애들이 전부 다 9월 12일 전에 태어났으면 하는데 좀 바보 같은 말이겠죠? 그 산모들이 고생합니다. 지금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 거의 폭발적인 더위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산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주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죠. 네. 세 번째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상위 10%야? 논란입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9월 말서부터 10월까지 지급되는 그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는 못 받는다는 얘기요. 말씀하셨죠, 아까.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이제 상위 10%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끼고 싶어서 하는 기준인데요. 이 돈 받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잘 살지 않는데 왜 내가 상위 10%냐 이런 분이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무려 46만 건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10% 안에 든다고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 안에 든다는 프라이드도 있지만은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걸 못 받으니까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죠? 뭐 이거 다 동병상련으로 다 서로 이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못 받아도,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은 SNS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해시태그로 사용 후기를 올리면 상위 10%이라도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특히 또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구독자님들이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좀 자세하게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1차 지급은 이제 신청 기간부터 알려드릴게요. 1차 기간은 25년 7월 21일 월요일 지난주죠. 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고요. 2차 지급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근데 1차 때 즉 첫 주 지난주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그 요일을 정해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첫 주 지난주만 그랬고요. 그 다음 주부터인 오늘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꼭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 할머니 맥도날드 가셨다가 키오스크 못 쓰셔서 햄버거 못 드시고 오셨는데 그렇죠. 요거 신청하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신청해주고 뭐 몇 퍼센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 거를 한꺼번에 신청해 주는 거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세대주가 없는 경우 또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동이 불편하신 그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7월 28일부터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지자체에 요청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이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골 계시거든요. 이장님이 해주신대요. 이장님한테 얘기하면 된대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여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행정 조직의 효율성 참 잘 짜여져 있고 훈련도 잘 됐어요. 대단해요, 대한민국. 예? 어쨌든 집에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주시니까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신청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이장님처럼 가족관계가 아닌 분들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위임장이 중요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내가 입소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신 신청하는 거다라는 입소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 거주하는 가족들이 다 이제 해외에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하시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 또 빨리 말해야 되겠네. 요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빨리 말해줘. 수라도 한 잔 얻어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 작가님 한여름밤의 꿈이네요. 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중요한 게 기준일 2025년 2월 18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벌써 들어왔어요. 6월 18일 전에 들어왔으니까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그냥 곤드레 만드레 되는 날이 될 것 같네요. 네. 아유, 꿈은 이루어진다. 네, 6월 18일에 해외에 계셨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재외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의 동포도 영주권 소지자 혹은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건강보험이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에 2월 18일에 국내에 계셨던 F4 비자 소지 동포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신청은 6월 18일에 국내에 계셨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단지 해외에서 접속하실 때는 공동인증서 같은 국내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해외라 멀어서 그런 건지 복잡하고 절차가 좀 진짜 많네요. 복잡하네요. 네. 많긴 복잡해도 뭐 돈만 준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6월 18일에 해외 체류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인 9월 10일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신청해서 뭐 어이 해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다 받았어요. 자, 이제 그 받은 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딱 현금으로 쏴주진 않나요? 현금으로 주시면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강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치안 불안. 네. 그래서 현금이 납치기, 아닙니다. 뻑치기, 네. 뭐, 네. 카드나 지역 상품권 형태로 주는 건데요. 그것도 소매치기들도 훔쳐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은 할 수 있는데요. 주는 형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같은 걸로 줍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받아서 얼핏 듣기에 뭐 대형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 뭐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번 쿠폰은 아무 곳에서나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 장소로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곳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이발소, 편의점, 약국, 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못 쓰는 곳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으로만 운영되는 거 왜 스타벅스 같은 그런 매장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이 정책의 목적이 그러니까 동네의 그 작은 가게들을 살리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 밖에 있는 그 상가에도 지금 뭐 그렇게 북적북적되던 곳이 지금 뭐 공실들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차제 우리 사회도 이 작은 기업이나 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 경제 구도를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용 기한입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기한 지나서 가면 환불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백 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그렇죠. 해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환불도 안 돼요. 써야겠네요. 네.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장롱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가게 앞에 민생회복 소기 쿠폰 이렇게 써있는 가게 쏙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걸 쓰고 그렇게 해야지 날아가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르신들 들으셨죠? 이번에 받은 이 쿠폰은 꼭 기한 내에 다 쓰셔야 됩니다. 괜히 손주들 주려고 장롱 안에 넣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 참으셨던 고기 맛난 거 막 드세요. 그리고 할머니들 미장원 가서 파마도 하시고 최신 유행 옷도 좀 사서 오래간만에 폼도 좀 잡아보시고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한번 떨어보고 돈 아까워서 못 사고 참았던 영양제라든지 필요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이번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 꼭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꼭 분위기를 깨는 이 사회의 좀비 같은 족속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코치님 말씀해 주시죠. 이럴 때 보면 한국인들의 창의성은 정말 놀랍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듭니다. 바로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 보면 꼭 아삼무삼하게 이거 진짜 이거 맞나 싶은 문자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정부나 카드 회사에서는 절대로 URL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는 포토카드라던가 그래픽까지 이용해가지고 진짜 그럴싸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URL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문자를 딱 봤을 때 영어가 막 뭐라고 써 있고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된 문자를 피하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영어가 써 있으면 뭔가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다 가짜다. 그래서 이번에 허위로 신청하면 처벌도 받고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오랜만에 정말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이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그런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야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근이라고 그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하는 중고 상품 거래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위 그 깡을 해가지고 거래한다는 그런 제한이 올라온답니다. 요거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코치님? 그것도 역시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참 많이 발현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근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마켓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할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12에서 13만 원의 현금을 받고 15만 원 쿠폰을 주겠다. 이런 거래 제한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사실 현금성을 띠고 있는 상품권 같은 것들, 뭐 구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 거래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거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정보민원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10번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장님들께. 우리 한 교수님은 여전히 정말 이장님 팬이세요. 네. 자, 이제 다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꿀팁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도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꿀팁 2. 임신 중인 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9월 10일까지 태어났다면 아기 목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꿀팁 3번. 거동이 불편하시면 무조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7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꿀팁 넷.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을 꼭 기억하시고 달력에 표기해 두시고 남기지 말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쿠폰 자체가 민생을 위한 쿠폰이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금융 회사에서 지금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대요. 제가 어제 뉴스로 봤거든요. 27일자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대 5만 원에서 5천 원까지 31만 명에게 8월 31일까지 이 쿠폰을 소진한 사람들에게 보너스처럼 이벤트처럼 뽑아서 추첨이 돼서 지급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용하실 어떤 부분이 있으시거나 뭔가를 소비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8월 31일까지 소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벤트를 담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지원 규모는 총 13조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점. 1차는 7월 21일부터 2차는 9월 22일서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그리고 세대주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해라. 그리고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써야 한다. 더 중요한 거. 스미싱, 문자, 보이스 이런 거 조심하시고 허위 신청 금지하고 깡거래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도 한 푼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시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복잡하고 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설명해 주신 우리 유코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이렇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별사탕 TV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지 마시고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네. 별다 줄이긴 하지만 네. 줄이다 보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태구알 뭐죠? 좋아요, 댓글, 구독 꾹.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 빼먹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세 사람과 만난 첫 만남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일상도 별처럼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별별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